네, 구구농객 정미용 더 코칭그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 등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서 온라인상에서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정 대표는 제가 들여다봤더니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의 졸부 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 옷을 못해 입어 한 맺힌 듯한 저렴한 심성. 외국 나가 다른 나라 정상 부인과 말 한마디 섞는 것 같지 않던데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 비싼 옷이 비싼 태가 안 난다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예.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망설여졌는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인터넷 뭐 실시간 검색을 오르고 했던 네, 이유가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네. 아까 극우 농객이라고 소개해 주셨죠? 농객 맞습니까? 그것도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몰라서 붙인 호칭인데요. 극우 인사. 네, 극우 인사. 네네. 말 섞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네, 다음은요? 알겠습니다. 네. 또 비슷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원주 국민의당 의원이 불꽃 축제를 비판하며 쓴 댓글이 논란이 되자 네. 자신의 의견이 아닌 보좌관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애초 이 의원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문재인 정권은 하나그룹의 빚이 있다. 하나그룹은 보수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좌파편이고 네. 김대중 때 성장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써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네. 이 댓글은 이제 이 의원이 불꽃 축제를 하나그룹이 주최하는 불꽃 축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 여의도 그렇습니다. 있었던 불꽃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이 글이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자 불꽃 축제 관련 글에 달려진 공유 댓글은 이 보좌진의 실수로 올려진 것이다. 제 의견과는 관련이 없고 착오를 드려 죄송하다라고 해명글을 올려서 또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좌진이 쓴 게 아니고 보좌진이 실수로 올린 것이다. 네네. 그럼 애초에 그럼 작성자는 누구랍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네네. 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결국 미국 측이 바라던 대로 개정 수순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 한국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부터 먼저 따져보자고 맞서왔지만 이 결과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든 폐기 카드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는데요. 네네.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와 회의를 열고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양측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 미국 측이 요구한 대로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사실상 합의한 셈입니다. 예예. 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정부가 본격적인 개정 협상에 앞서서 일단 내부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네.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수순을 거쳐야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예. 일부 개정일 경우에는 미국 역시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 정부 입장이 경제적 효과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정 협상 들어가자고 합의를 해준 건데 그 배경도 궁금하고요. 또 개정 협상에 들어가면 어떤 게 이제 손보게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건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어가죠. 네, 이 한미 FTA 그 개정 협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독소 조항이 제거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비아냥거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2011년 10월에 한미 FTA 비준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통진당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매국노 이한용에 비유하면서 반드시 재협상에서 독소 조항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네. 과연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자. 독소 조항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해올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면서 네. 만약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맞선 미국의 군사 옵션 거론으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실제로 북한이 서울을 조준해서 250킬로톤 위력의 핵무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단 한 발로 약 78만 명의 사망자와 277만 명의 부상자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서울과 도쿄에 대한 가상 핵 공격 인명 피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와 같은 수치를 산출해냈는데요. 이번 분석은 북한이 발사 가능한 25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그것을 서울과 도쿄 중심부를 향해 쏘아 올린다고 가정
가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 태평양 건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숫자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직접적인 살상자 이전에 터진다면 네. 그 자체로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망자가 몇 명이고 부상자가 몇 명이냐를 떠나서 사실 나라가 결단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그런 거죠. 개선 자체가 네네. 무의미할 수도 있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뭐 낙진부터 해가지고요. 네. 이런 상황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조금은 반가운 뉴스도 있습니다. 이 미국 중앙정보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 김정은은 허풍쟁이가 아니라 대단히 이성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전담하고자 신설한 미국 CIA의 코리아 임무센터의 이용석 부국장보는 이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요. 네. 김정은은 장기간에 걸쳐 지배자로 군림하고 자신의 침대 위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즉 로스앤젤레스에 핵을 터뜨린다는 것은 살아남고자 하는 그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은 가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진단인데요. 이런 진단은 맞아야 되는 것이죠. 네네. 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내년부터 중학교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면서 이른바 코딩,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과 관련된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이구, 네. 네, 대치동, 반포동, 목동을 비롯한 서울의 학원 밀집 지역은 물론이고 예. 이 분당, 일산 등 수도권에서도 코딩 학원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수업과 교과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초등학교는 내후년부터 5, 6학년 실과 과목에서 17시간 이상, 네. 또 중학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 과목에서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의 학부모에게는 이름마저 생생한 코딩 교육이 이슈가 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코딩 학원은 통상 일주일에 한두 번씩 1개월에서 6개월 과정을 만들고 네. 이 코딩 중심의 소프트웨어 수업을 한다는데 지역과 연령별로 다르긴 하지만 한 달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학원비고요. 예. 이 학부모들은 이게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또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높인다는 본연의 취지는 잃고 이 주입식 코딩 교육이 또 자리를 잡게 될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 건 좋은데 네, 좋은 것이죠. 네. 사용법을 교육해야 되는 건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교육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 제가 방금 언급한 대로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거론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정규 교과 과정에도 들어가게 된 것인데 네. 결국에는 진짜 학원에서 뭐 A 플러스 B는 뭐 C다 뭐 이런 식의 주입식으로 암기만 시키면 그게 무슨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논리 교육에 수학처럼 좋은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학이 지금 논리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전혀 그렇지 않고 있죠. 그렇게 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까지 이렇게 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좀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얼마나 뭐 깊은 뭐 이게 깔린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엉뚱한 부작용을 낳고 있길래 네.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이 미국령인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내보내던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인 법조인 부부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일단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언론은 이 부부가 $2,000의 이행보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보도를 했고 네. 오는 25일 다시 경찰에 출석해서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자신이 이 사건 당사자인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 네. 그러니까 이제 유명 로펌의 변호사인데 네. 이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 인물은 개념이 없었고 안이하게 생각해 대한민국 및 법조계에 오점을 남긴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괌 현지 언론의 내용은 사실관계가 맞는 이야기지만 일부 자극적이고 과장된 부분 또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특히 잘못은 모두 제가 했는데 포커스가 판사인 아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서 너무 괴롭다. 제 아내를 조금이라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한가하게 쇼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글은 한때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관심을 받았는데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또 삭제가 됐습니다. 네네. 또 삭제된 이유가 궁금한데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건 좀 뭐 경위가 좀 소상히 좀 뭔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떻게 된 건지. 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이 자본시장이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예. 일단은 미국 중앙은행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관측되고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채 이자율이라는 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요 은행의 가계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대다수 은행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금리를 다시 한번 올릴 계획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네,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국민은행의 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과 비교하면 최고금리가 0.37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국민은행은 이 상품을 추석 연휴가 끝나면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하고 다른 은행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 뇌관이 바로 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강양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그렇습니다. 일단 불꽃축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글이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자 불꽃축제 관련 글에 달려진 공유 댓글은 이 보좌진의 실수로 올려진 것이다. 제 의견과는 관련이 없고 착오를 들여 죄송하다라고 해명글을 올려서 또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좌진이 쓴 게 아니고 보좌진이 실수로 올린 것이다. 네네. 그럼 애초에 그럼 작성자는 누구랍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결국 미국 측이 바라던 대로 개정 수순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부터 먼저 따져보자고 맞서왔지만 이 결과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든 패기 카드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는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와 회의를 열고 FTA 구구농객 정미용 더 코칭그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 등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서 온라인상에서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 대표는 제가 들여다봤더니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의 졸부 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 옷을 못해 입어 한 맺힌 듯한 저렴한 심성. 외국 나가 다른 나라 정상 부인과 말 한마디 섞는 것 같지 않던데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 비싼 옷이 비싼 태가 안 난다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망설여졌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인터넷 뭐 실시간 검색을 오르고 했던 이유가 그렇죠. 네네. 자, 이어가죠. 네, 이 한미 FTA 그 개정 협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독소 조항이 제거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비아냥거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2011년 10월에 한미 FTA 비준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통진당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매국노 이한용에 비유하면서 반드시 재협상에서 독소 조항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자. 독소 조항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해올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면서 만약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이 북한의 핵미사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네. 아까 극우 농객이라고 소개해 주셨죠? 농객 맞습니까? 그것도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몰라서 붙인 호칭인데요. 극우 인사. 네, 극우 인사. 네네. 말 섞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네, 다음은요? 알겠습니다. 또 비슷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원주 국민의당 의원이 불꽃 축제를 비판하며 쓴 댓글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의견이 아닌 보좌관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 의원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문재인 정권은 하나그룹의 빚이 있다. 하나그룹은 보수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좌파편이고 김대중 때 성장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써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이 댓글은 이제 이 의원이 불꽃 축제를 하나그룹이 주최하는 불꽃 축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 FTA의 개정 필요성의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양측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 미국 측이 요구한 대로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사실상 합의한 셈입니다. 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정부가 본격적인 개정 협상에 앞서서
일단 내부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네.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수순을 거쳐야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일부 개정일 경우에는 미국 역시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 정부 입장이 경제적 효과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정 협상 들어가자고 합의를 해준 건데 그 배경도 궁금하고요. 또 개정 협상에 들어가면 어떤 게 이제 손보게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건 잠시 2부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